홍윤흥은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의 능이다. 그래서 이전에 보아왔던 조선시대의 왕릉과는 그 모습과 구조가 확연히 다르다. 열강의 침략기인 1897년 10월 고종은 한반도에서 열강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틈을 이용하여 자주적 개혁을 통해 국권을 지키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연호를 광무라하며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조선은 황제국이 된 것이다. 홍윤흥은 뒤에 묘적산을 두고 있는 넓은 분지에 마련되었다. 한눈에 봐도 묘자리로 쓰기에 더없이 좋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어 휴식을 겸해 학습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이다. 홍릉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능이고, 윤흥은 순종과 정비 순명황후, 계비 순정효왕후를 함께 모신 능이다. 홍윤흥은 황제능으로 조성했다. 그 전의 왕릉과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왕릉처럼 금천교가 나온다. 금천교를 지나 좌측에 정면 3칸짜리 건물을 마주친다. 수락관이다. 제사 때 음식을 준비하던 곳이다. 수락관을 지나 어제실이라 설명 붙은 건물에 닿는다. 능을 관리하는 참봉이 머물며 사는 집이다. 제실 옆으로 신성한 지역이 펼쳐진다. 왕릉처럼 홍살문이 있다. 왕릉의 홍살은 10개이지만 홍윤흥의 홍살은 14개이다. 그에 따라 문의 폭도 넓다. 이제 배위다. 배위는 제례 지내러 온 왕이 능침을 바라보고 절하는 곳이다. 왕릉에서는 참도가 시작하는 오른쪽 바로 옆에 있지만 이곳에는 왼쪽 좀 떨어진 곳에 배위가 있다. 참도는 왕이 능침에 참배하러 가는 길이다. 왕릉의 참도는 2단으로 만들어서 좌측이 신도, 우측의 낮은 길이 어도이다. 그런데 홍윤흥의 참도는 가운데 신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어도를 내었다. 참도 양 옆으로 성물들을 배치한 것도 황제능의 특징이다. 문무인석들이 밑으로 내려와 앞쪽에 자리 잡고 이어 양석과 호석 대신에 기린, 코끼리, 사자, 해태, 낙타, 말, 순으로 세워져 있다. 말들은 문무인석이 대동하는 말이다. 이러한 성물들의 배치는 중국 황제능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한다. 문인석은 머리에 금관을 썼다. 금관에는 봉황 2마리가 날고 있다. 왕을 의미한다. 황제의 첫 번째 신하는 왕이다. 표정 또한 인자하면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고 키도 크다. 문인석이 입은 예복 후수에는 2개의 금환 밑에 용과 학이 조각되어 있다. 용은 황제 또는 왕을 의미하고 학은 장수와 고고함을 나타낸다. 조선의 높은 관리는 후수로 구름 무늬에 2개의 금환과 4쌍의 학을 그려 넣었다. 그런데 문인석의 후수는 구름 무늬 대신 2마리 용에 3쌍의 학이 그려져 있다. 신하로 왕을 표현했다고 여겨진다. 무인석도 키가 크며 긴 칼이 목 아래까지 온다. 홍릉의 문무인석은 중국 문무관료의 생김새에 복장을 하고 있고 표정도 없다. 윤흥의 문인석은 조선의 청렴결백하고 악덕과 위험이 있는, 그래서 조정을 이끌어가는 정승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무인석은 백전노장의 대장군 모습이다. 무인석 다음의 지위는 기린이다. 기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과는 생김새가 매우 다르다. 여기서 기린은 용마라고도 하는데 하늘을 날고 땅을 달릴 수 있는 신성한 동물로 황제를 상징한다. 코끼리는 긴 코와 상아, 그리고 나뭇잎 같은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우애가 좋고 지혜로워 불교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긴다. 사자는 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의 으뜸이며 호랑이와 함께 또 다른 동물의 왕이다. 해태는 해치라고도 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의 동물, 잡기의 접근을 막아줌으로써 황제를 보호하는 동물, 그리고 화기를 예방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낙타는 서역과 무역을 통해 알려진 동물로 등에 2개의 곱사등이 있다. 서역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하고 신성한 동물이다.
홍릉의 동물상들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반해 윤흥의 동물상들은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참도 끝 지점에 매우 화려한 건물이 있다. 침전으로 고종에게 제사 지내는 건물이다. 왕릉에서는 정자각이 이에 해당된다. 건물 명칭도 각보다 높은 전을 썼다. 팔작지붕 추녀마루에 잡상이 5개나 있다. 왕의 것과 격이 다름을 느낄 수 있다. 월대에 오르는 계단에서도 차이가 난다. 왕릉과 마찬가지로 침전 좌우측에 계단이 있고 참도에서도 침전 앞으로 오르는 구름무늬 소맷돌이 있다. 내부에는 왕릉의 정자각에는 없는 용상이 있다. 단청으로는 가장 격이 높은 금단청을 하였고 용상 천장과 침전 천장에는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무늬를 바둑판처럼 나열하였다. 윤흥에는 용과 봉황이 그려져 있다. 침전 옆에 왕릉처럼 비각을 두었다. 팔작 지붕에 잡상이 지키고 있다. 침전 뒤쪽 좌우측에는 왕릉처럼 예감과 산신석을 두었다. 윤흥의 예감은 굴뚝처럼 만들었다. 산신석 뒤편으로는 어정이 있다. 왕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우물 입구는 돌로 막아놓았고 둘레 담장을 쳤다. 재래 음식을 준비할 때 이곳에서 물을 길러 썼다 한다. 가파른 잔디밭으로 올라가면 능역 가운데 가장 신성한 공간이 나온다. 능침 공간이다. 먼저 마주치는 것이 장명등석이다. 사각지붕의 기둥 중간 돌에는 모란같이 생긴 화려한 꽃들을 돌려 조각했다. 장명등석 바로 뒤편에 혼유석이 있다. 왕릉처럼 고석으로 기둥을 삼았는데 고석 사방으로 규면을 돌려 조각했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매우 선명하다. 홍유석 양 옆에는 망주석 한 쌍이 있다. 망주석에는 왕릉의 것처럼 새우가 조각되어 있는데 호랑이과라기보다는 다람쥐과처럼 생겼다. 능침 주위에는 왕릉처럼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렀다. 능침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왕릉의 병풍석에는 보통 구름무늬를 배경으로 시베지 신상을 조각했지만 홍윤호의 병풍석에는 화려한 꽃판을 돌렸다. 국화와 연꽃 무늬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 난간석 위에는 연꽃 봉우리를 올려놓았다. 능침 주위로는 왕릉과 마찬가지로 삼면을 곡장으로 둘러 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제능 홍윤흥은 왕릉과 매우 다른 구조를 하고 있고 보다 위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능의 주인들은 황제처럼 강하지도 위험 있지도 못했다. 고종 황제는 열강의 침략기에, 순종 황제는 일제강점기에 살면서 비운의 역사를 지켜봐야 했다.